전문가가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학 후에는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고요. 자기소개서는 전년도와 같이 주문안이며 학생부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본인의 활동과 역량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도록 올해까지 자기소개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원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에서 특수교육과를 전공하고 있는 배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특수학급이 있어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같이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때로 특수교육이 필요할 때는 특수학급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이 실현되고 있는 학교에 재학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쉽게 특수학급을 접해왔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전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만났던 친구는 학습장애가 있는 친구여서 사회성은 좋지만 이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특수학급에 가는 친구를 만났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같은 반 친구들을 특수학급에 불러서 같이 요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놀거리 퍼즐이나 그림 그리기 같은 거를 비장애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장애 학생이 학급 내에서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업교육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때 손님 역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음료 주문하는 거, 받는 거에 대한 짝꿍이 필요했기 때문에 특수학급에서 때때로 함께 짝을 지어서 참여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직접 제 짝꿍인 친구가 커피를 내리고 저한테 서빙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고 직업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제로 주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직업교육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능력은 충분히 개발시킬 수 있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구나를 느꼈다는 것을 인터뷰로 담으면서 직업교육이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더 좋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직업특수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통계적이고 전문적인 논문을 찾아서 직업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떠한 결과를 내야 할지에 대해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알찬 탐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교내에서도 최우수상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회의 많은 소수자들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받는지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회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우린 어떠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사회문화 과목을 배우면서 일탈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장애 학생이 아니더라도 일반 학생도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이론들을 해 나갔을 때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사회문화 과목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치화법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시사 문제를 봤을 때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개인도 법을 충분히 개정하고 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장애인에 관한 법이 어떻게 개정해야 될지도 토론해보는 수업을 하면서 조금 더
전문적 있게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화 국어에서는 문학에 대해서 배우거나 말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지 상대방을 공감하면서 말하거나 배려하면서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소통을 할 수 있는지를 심화 국어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특수교육 자체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지? 너무 어려우면 어쩌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고 저 또한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교정법에 대해 배우고 전문가가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학 후에는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고요. 꼭 특수교육과에 나와서 특수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으로 가거나 혹은 상담사 등 여러 진로 진출 분야가 있으니 내가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하고 싶고 관심이 있다면 특수교육과에 오는 걸 추천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수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올해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하여 학생들의 지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형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가톨릭대학교는 올해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자기소개서를 평가 자료로 유지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전년도와 같이 두 문항이며 학생부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본인의 활동과 역량을 자소서를 통해 충분히 녹여낼 수 있도록 올해까지 자기소개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평가 일정이 코로나 상황 등으로 수능 전에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2023학년도는 수능 후 면접 평가가 진행되므로 전년도에 비하여 면접 결시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전형 일정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올해부터 약학과를 선발하고 있으니 약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논술 전형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톨릭대학교는 학령 인구 감소에도 작년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모집 인원을 선발하는 가톨릭대학교 대표 전형인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경우 경쟁률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나 몇 개 학과에서는 정시 2월 인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신설학과인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자유전공학과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작년도 입시 결과를 통해 올해 신설된 바이오메디컬 소프트웨어 학과의 경쟁률을 예측해 전략적으로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선택 과목 이수 현황, 성취도, 세특 기재사항 등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정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에 따라 이수를 권장하는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발간될 가톨릭대 진로 진학 가이드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가톨릭대학교는 8개 부속병원을 보유한 대학으로서 4차 산업과 의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2020학년도부터 매년 신설학과를 개설하여 장학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 의생명과학과, 인공지능학과,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등이 있으며 올해는 국내 유일 융복합 첨단학과인 바이오메디컬 소프트웨어 학과를 신설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톨릭대학교는 우수한 신입생들을 유치하고 쾌적한 면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드레아관 기숙사를 올해 8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존 스테파노 기숙사와 함께 기숙사 내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나를 찾는 대학, 기쁨과 희망이 있는 대학,
가톨릭 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가톨릭 대학교에 오면 톨 앤 핸섬 앤 프리티한 선배들도 물론 많지만 익사이팅한 대학 생활이 가능한 곳 가톨릭 대학교로 오세요.